안녕하세요. 취재 라이더입니다. 제가 어저께 알게 됐는데요. 어저께 메탈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슬레이어의 제프 한넷만이 7년 전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 슬레이어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제프 한넷만이 2013년 5월 2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저께 사실 그걸 알았다면은 슬레이어 곡을 메인으로 해갖고 제가 찍었을 텐데 몰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오늘 이제 슬레이어 곡을 선곡하면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요일이고 하니 조용히 술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이게 패세이지라고 미국 와인이고요. 그 진판델, 캘리포니아 진판델입니다. 가격은 와인앤모어에서 8,900원짜리, 그리고 2017년 빈티지입니다. 사실 이 와인을 접한 거는 작년 말에 와인앤모어에 갔는데 7,900원이라고 하면서 광고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뭐 하나 먹어보자 그런 느낌으로 사갖고 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걸 이제 연말 송년회 때 와인을 일부러 찾아서 즐기시는 분이랑 그냥 있으면 즐기시는 그런 부류의 분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좋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을 주로 선택했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롱반 샤도네이도 마셨던 것 같고 고스파인도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캐주얼하게 즐겼어요. 그때 이건 어떤 와인인지 몰라서 이왕 사놨으니까 한번 맛 보자라고 했는데 대박이었던 거죠. 그냥 미국 스타일의 초코초코 커피한 느낌의 와인을 원하시면은 이 와인 30분 동안 열어놓고 드시면은 최고입니다. 만원 초반대에 미국 진판들이나 까브르네 쇼비뇽 와인들이 있는데 그거 먹느니 이게 더 미국스러워요. 그런 만원 초반대 미국 와인들은 좀 뭐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칠레라던가 다른 나라의 느낌이 확실히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진판델이랑 좀 다른 얘기지만 진판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냥 진판델인가? 그 생각도 드는 와인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제대로예요. 지금 열은 지 50분도 안 됐거든요. 벌써부터 올라와요. 커피향이랑 꿀향 같은 게 지금 섞여서 올라와요. 그런 꿀향도 나면서 감초향도 나고요. 제가 오늘 이걸 처음 먹은 것도 아닐 뿐더러 요새 자주 마셨어요. 이게 그때 7,900원에 산 다음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있으면 사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와인앤모어에 8,900원에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 합해서 14병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한 5-6병 정도를 뭐 계속해서 마셨던 건 아니지만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때 뭐 네이버 와인 동호회 분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2차를 하려고 왔는데 그때 이거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고니나 샴페인을 좋아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요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커피향까지는 나지만 그 초콜릿이라던가 그렇게 대놓고 단향은 안 나는데 오히려 초콜릿 향이 안 나면서 방금 얘기했던 감초라던가 꿀향 그런 게 커피향 같이 나고 있어요. 피니쉬는 상당히 매끄럽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매끄러움 때문에 고기보다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라던가 이 와인 자체에 당도도 있고 해서 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되게 미국스럽게 먹고 있는데 이런 거 햄버거 스테이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자체가 달기 때문에 햄버거 스테이크까지 살짝 단 베이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한식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밀가루가 많은 한식은 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먹는 안주는요, 일단 수제비랑 햄버거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런저런 야채 반찬들. 이거는요, 저희 동네 홍두깨 칼국수라고 체인점이에요.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서 가서 먹으면 4,000원이고 포장하면 우리 돈을 받더라고요. 더 500원을 더 받아서 4,500원짜리입니다. 양 엄청 풍부하고요. 네, 야채는 뭐 파랑 양파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야채는 좀 약하고 호박도 들어있군요. 네,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김치를 정말 많이 주세요. 여기에 반이거든요. 제가 반은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먹으면 김치는 반을 남겼다가 나중에 따로 먹고 뭐 그럽니다. 오히려 가서 먹으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먹기가 좀 힘들고 그런데 포장해 오면 김치를 상당히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햄버거 스테이크, 오뚜기 햄버거 스테이크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계란 하나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음식인데 파김치 같은 건데 대파로 만든 파김치 같아요. 그래서 좀 독특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주신 시금치고 이따가 뭐 모르겠어요. 먹다 보면은 밥 한 공기 땡기면은 이거랑 같이 먹어도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랑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제비가 되게 신기한 게요. 별로 불진 않아요. 그리고 와인이랑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수제비도 2시간 이상을 먹는데 뿔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뿔게 하는데 그게 확 느껴질 만큼 뿔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칼국수도 그런가 하고 사다 먹어봤는데 칼국수는 확실히 뿔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는 그 뒤로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사 먹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제비만 항상 와인 마실 때는 사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다 보니까 뭐 미국 와인이랑 잘 어울린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맛있을 수밖에 없죠. 햄버거 스테이크에 전자레인지 돌면서 계란도 같이 넣었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비주얼도 좋고 맛도 있고. 단짠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국 스타일의 단 와인과 단 음식 잘 어울립니다. 너무 단 음식은 안 되겠지만 이 정도의 햄버거 스테이크라던가 불고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고기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이렇게 간 고기가 아닌 고기 자체가 아닌 고기는 약간 그래도 탄닌이 있는 게 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름기가 직접 느껴지고 기름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는 아닌데 박하향 비슷한 거랑 아까 얘기했던 감초, 꿀향 그런 향들이 계속 어울려서 강해지고 있고요. 다시 새로 따르면 또 커피향은 좀 줄어들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그런 단향들이 메인이 일고요. 이 와인도 바틀 베리에이션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가 와인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도 아마 방송 끝나고 천천히 제가 기다리면서 먹다 보면은 초코향이랑 커피향이 메인이 된 그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아직은 알코올향도 조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와인은 30분 브리딩 해놓고 드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 엄마김치. 원래는 부모님 집에 가도 별로 싸운 일이 없거든요. 고기는 싸우는데 이런 반찬까지는 안 싸우는데 제가 집에서 밥을 별로 안 먹어요. 회사에서 보통 세 끼를 다 해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일이 없이 상하기만 해서 안 받아오는데 야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거 받아오면서 시금치도 좀 받아온 거고요. 오늘 시금치는 좀 세컨드고요. 얘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어머니한테 반찬을 받아온 거고요. 오늘의 BGM은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밴드 슬레이어의 사우스 헤븐이라는 곡입니다. 제프 넷만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살아있는 연주를 듣고 싶어서 라이브 앨범으로 선곡을 했고요. 사우스 헤븐이라는 이 곡은 처음 나왔을 때 좀 당황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전 앨범이 레인 인 블러드라는 3집 앨범이었는데요. 그 앨범은 정말 달려요.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앨범이에요. 그런데 4집인
사우스 오브 헤븐, 앨범명도 사우스 오브 헤븐이고 그 앨범의 타이틀곡도 사우스 오브 헤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해요. 달리는 부분도 있고 느리다가 또 달리고 막 약간 그런 스타일의 곡인데, 처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당황했죠. 30에 그렇게 달렸으면 4집은 어떨까. 원래 처음에 속도가 이르다 좀 빨라지고 2집에서 3집에서 엄청 빨라지고 4집에서는 어떨까 기대했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간 거죠. 근데 4집 앨범을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은 느린 곡도 있고 완급 조절 잘하는 곡도 있고 빠른 곡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첫 곡이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되게 놀랐던 거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앨범인 레인 인 블러드 그 앨범을 처음 듣고 슬레이 앨범 중에 그 앨범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2집, 4집을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4집 사우스 앨범을 들었을 때 저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없이, 이게 느리다 어떠다는 정보 없이 슬레이기 때문에 앨범을 사서 들었는데 되게 이상해요. 제가 원했던 막 달리면서 보컬리스트인 탐 아라의 보컬이 막 깔리고 그런 곡이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진중한 느낌도 나고 하여튼 속도가 일단 빠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뭐 슬레이어가 달리기만 하는 밴드는 아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특히나 드러머 데이브 롬바르도의 드럼이요. 곡이 느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막 송곳으로 내리치듯이 그런 날카로움을 보여주더라고요, 드러밍에서. 그래갖고 야, 이분은 그렇게 잘 달릴 때는 잘 달리시더니만 이렇게 내리찍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앨범입니다. 제프 한네만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독감에 물려갖고 살이 썩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찾고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독감에 물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살이 썩는 그런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간에 문제가 생겼던 게 이 살 썩는 거가 아닌 알코올과 관련된 그런 간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좀 술 좋아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사실 그렇게 팔이 썩고 뭐 그런 병 걸려대니까 뭐 간이 안 좋아지셨겠죠.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청 멋지게 뮤지션을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에는 좀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판넷만이라는 분요, 기타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로고의 하이네켄을 약간 패러디했었어요. 근데 그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하이네켄을 좋아하셨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까지 넣어서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하이네켄도 한 잔 마시려고 합니다. 하이네켄, 제프 한네만, rest in peace. Drink beer. Thank you. 감사합니다.